안녕하십니까. 라이프동물의료센터 외과원장 유창헌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마취 이후에 우리가 퇴원했을 때 어떤 부작용들을 조금 유심히 봐야 되며, 흔히 다발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집에서 보고 요거는 어떻게 조금 지켜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빨리 병원에 와야 되는 건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병원에서는 아쉽게도 수의학적 치료의 특성상 전신 마취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사람과 다르게 국소 마취로 충분한 진통을 줄 수 있지만, 시술과 수술 과정 속에서 아기가 움직임이나 여러 예상되지 못한 행동들이 발생했을 시 그게 치명적인 예후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태인 전신 마취를 유도한 상태에서 여러 시술들을 하는데요. 수의학에서의 마취 수준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작용들, 본연의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 옛날 조금은 우리가 아직 수의학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만큼의 많은 부작용을 저는 유발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선호하는, 이거는 뭐 제 개인의 선호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호흡 마취, 그리고 뭐 그거를 유도하는 방법, 그거를 그리고 깨우는 방법, 그런 것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합병증과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개와 고양이로 나눠서 이런 것들은 조금 지켜봐도 되고, 이런 것들은 빨리 위험하게 생각해서 와야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와 고양이 공통인데요, 일반적으로 수의사들이 선호하는 호흡 마취를 하기 위해서는 삽관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그 삽관이라는 과정은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기도에 자극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기도가 손상돼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조금 적은데, 기도가 매우 약한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기도 파열을 유발할 수 있고, 그 기도 파열이 기흉, 그리고 피하기종과 호흡 곤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어서, 집에서 만약에 고양이가 오늘 스케일링이나 중성하고 왔는데 아기가 만지니까 피부에서 뽁짝뽁짝 소리가 나요 라고 한다면 피하기종이 발생했을 수 있고, 그거는 꼭 병원에 가서 호흡 곤란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 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이렇게 오는데, 강아지들은 아까 잠깐 짧게 말했다시피 사실은 가벼운 기침, 캑캑거림 정도로 좀 나타나요. 스케일링 하고 왔는데 애기가 기침을 많이 합니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자극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하루에서 3일 정도 점차 가라앉으면 지켜보셔도 되지만, 노령의 환자였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심장병이 있거나 한다면은 폐렴, 아니면은 뭐 폐수종, 여러 양상들이 왔을 수 있기 때문에, 점점 가라앉는 양상이면 간에서 지켜보셔도 되지만, 점점 심해지는 양상이면 꼭 가서 흉부 엑스레이랑 담당이들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꼭 한번 확인하면서 마취 후 부작용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호흡기계, 심폐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심폐에 대한 기능은 기능적인 부분들이 마치 부작용과 더불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삽관이라는 물리적 과정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렸고, 그 다음 과정들은 강아지에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마취를 하게 되면 뇌에 작용하는 약물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발작이나 여러 양상들이 지속될 수 있는데, 사실은 기저질환이 있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다시 안정화를 하고, 우리가 사실 모든 마취를 머리 MRI를 찍고 시술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안정화 이후에 다시 그 원발 원인이 뭔지 감별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조금 더 흔한 과정은 사실은 혈압과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취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아이의 혈압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혈압이 떨어지면 산소 운반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산소에 민감한 장기들의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사실 걱정하는 부분은 췌장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산소에 아주 민감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수술 이후에 췌장 수치가 많이 올라가면서 구토, 설사, 식욕 저하, 아니면 혈토, 혈변, 이런 양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짧은 시술이나 예를 들어 스케일링이나 아니면 피부 종괴 제거술과 같은 비교적 짧은 시술과 수술을 하고 나서 아이가 그런 양상을 보인다면 마취 후에 아기가 췌장염이 온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내에서는 꼭 마취전 검사로 췌장에 대한 수치를 평가하고 들어가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은
뇌나 심장도 산소에 민감한 장기이지만 조금 더 빈발하게 할 수 있는 게 콩팥, 신장에 대한 손상인데요. 이 콩팥에 대한 손상은 비가역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급성 심부전을 유발할 시 아이가 기력이 너무 떨어지고 지속적인 구토와 전혀 배뇨가 없는 무뇨의 상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정말 위중할 수도 있어서 집에 가서 마취와 관련된 시술 이후에는 꼭 소변을 잘 보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이도 이와 같은 상태는 동일한데요. 동일한데 아까 말했다시피 기흉, 기도 파열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한 체크를 꼭 좀 부탁드리겠고,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방 함량이 강아지들보다 조금 더 많아서 마취에 오래 깨는데 오래 걸릴 수 있어서 못내에서 충분히 마취 깨는 걸 보고 가시길 좀 권해드리겠고, 하나 수컷 고양이들에게서는 어떤 시술을 했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항상 소변을 못 보는 특발성 방광염이 올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 유념하면서 마취 부작용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캑캑거림과 호흡 곤란이 유발될 수 있고, 이게 점차 가라앉는 양상이면 지켜보셔도 되되 지속된다거나 점점 심해지면 폐렴이나 여러 양상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와서 살펴야 되고, 구토, 설사, 지속적인 식욕 저하가 온다면 체장, 소변을 못 보면 콩팥, 급성 심부전, 그리고 고양이에게서는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특발성 방광염,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살피면서 아이 마취 시술 이후에 간에서 참고하면서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취 부작용은 하루에서 3일 내에 다 발생했다가 가라앉는 편이어서 그 시점들은 좀 잘 보면서 담당 원장님 그리고 담당 병원과 긴밀하게 3일 정도는 살피면서 부작용 없는지 볼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마취 후에 여러 양상들이 현증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마취의 부작용보다 아이의 기저질환들이 마취 시술 이후에 조금은 부각되는 경우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꼼꼼하게 마취 전 검사를 해서 애기에게 예상되는 합병증이 뭔지, 그리고 온다면 어떤 걸 우리가 예상하고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당 주치의들과 이야기를 해서 조금 괜히 마취했나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요게 올 수 있었는데 요 정도로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득이한 합병증이 왔을 시에는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질환들이 이런 합병증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생각을 조금은 해주시면서 아이의 치료와 이제 건강을 같이 지켜나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마취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과 부작용에 대해서 개와 고양이를 나눠서 한번 살펴봤고요. 간략하게 참고해서 이제 간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고, 사실 질병 아니면 시술, 기타 양상에 따라서 너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이제 시술, 이제 우리가 요새 다 동의서를 받잖아요. 그때 담당 원장님들과 질문 혹은 이제 저희들도 충분한 고지를 통해서 안내를 잘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병원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마취 시술 이후에 합병증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고, 저희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라이프 동물 의료센터 외과 원장 류창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